반갑습니다. 화학을 책임지는 뉴파인 부원장 김훈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 반송고 시험지를 분석해 보면서 통합과학에서 1등급을 가져가려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극상위 영재학교 친구들과 자사고 친구들의 화학을 책임지고 있는 화학 강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김훈희 화학을 검색하시거나 구글에서 김훈희 화학을 검색하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제 웹사이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기 수강 후기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저에 대한 경험을 많이 남겨뒀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4권을 가지고 있는 화학 분석 기사 저자이기도 하고 교수로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와 2020학년도 통합과학 시험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반송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이고요. 객관식 25문항으로 문제수 많지 않고 주관식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구성이 조금 독특한데 완자픽 그리고 1등급 만들기, 이 1등급 만들기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나머지 거의 다 완자픽에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교과서가 비상인데 이 완자가 비상에서 나온 문제집입니다. 거기에 비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문항이 늘었는데 같은 시험 범위에서 시험 구성이 O2 완자픽 내공의 힘까지, 이렇게 O2 완자픽 내공의 힘까지가 비상교과서예요. 비상에서 나온 문제지들이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하이탑과 자이스토리, 우공비 등 다양한 문제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게 2022학년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앞으로 분석에서도 이 두 부분 차이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2020학년도 시험지입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완자 기출픽이라고 하는 문제지입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왔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완자 기출픽이라는 문제지가 엄청 쉬운 문제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일 소스에서 문제를 내게 되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교과 개념만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머지를 전부 채웠습니다. 시험 구성은 교과 개념 23%, 그리고 완자픽에서 나온 문제가 77%입니다. 대부분 다 완자픽이라고 하는 문제지에서 출제를 하셨네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등급 결정 문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은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2등급 결정 문항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물리에서 출제가 되었고 배점도 높은 편이고 실제로 좀 이따가 보기도 할 건데 이 완자픽에 있는 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거의 다 만점이거나 혹은 실수해서 한 문제 틀리거나 이랬을 거예요. 자, 대부분 완자픽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왼쪽이 반송고 4번 문제고요. 오른쪽이 완자픽의 페이지 127쪽 509번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느 문제지 몇 쪽 몇 번에 있는 출처에서 문제를 출제하셨구나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파악을 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면 교재에서도 각 학교 교재에 디테일하게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악을 디테일하게 한다는 점 어필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옥상에서 던진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컨셉의 문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반성고에 있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완자픽에 있는 페이지 142번, 564번과 완전 똑같은 컨셉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 OMB, 여기 OMB까지 넓이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 위에 그래프 따로 아래 그래프 따로 출제를 하는데 이 높이와 해수면 깊이까지 통째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완자픽에 있었고요.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한번 연습했을 때에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전체 327명의 평균 점수는 71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고요. 표준 편차가 16.8로 조금 있는 편이지만 엄청나게 일반고 치고 심한 편은 아니에요. 1등급 컷은 99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100점입니다. 이게 13명이 거의 다 100점을 맞았고요. 2등급은 2문제 혹은 3문제가 틀리면 2등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36명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리는 것 없이 만점 받아야 돼라고 준비해야 되는 중학교 내신 시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학년도 시험지를 좀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비상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지들이에요. 완자픽, 내공의 힘, 오투 시험 대비, 오투입니다. 시험 대비가 따로 있고요.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일단 같은 출판사 내에 있는 문제지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교과 개념은 이렇게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 출판사가 아닌 문제지에서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거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이죠.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학평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 출처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과 시험 범위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문제지의 양 자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워졌다보다는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출판사가 아닌 다양한 문제집에서 19%, 교과 개념에서 15%,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에서 66%인데 이 교과서 출판사 문제지만 해도 벌써 3권이에요. 다양한 문제지에서 그러니까 출판사에 없는 자료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등급 결정 문제가 2문제나 있어요. 이 2022년도에는 2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왔던 만큼 아이들의 시험 공부량이 꽤 많아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시험지예요. 2등급 결정 문제가 3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변형도가 조금 많은 문제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보통 보면은 하이탑이나 오투 시험 대비 교재 이런 데서 나왔고 완자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다양한 문제지를 다 보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결정 문제는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물리학에서 나왔어요. 물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통합과학에서 등급을 가져가기가 꽤 힘이 듭니다. 자, 전체 327명의 평균이 57점으로 2020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표준 편차가 20.5로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등급 컷도 93.8점, 13명인데 93.8점,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이 나왔었고 2등급 컷은 무려 83.1점, 한 5문제 틀려도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변별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등급을 가져가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문제지를 여러 권 사가지고 전부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다양한 문제를 조금 중복되는 거 빼고 모아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1등급 컷 2개 틀리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왼쪽이 반성고 9번 문제고요. 오른쪽이 오투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68번 2번 문제입니다. 2468 운동량 6, 2468 운동량 6. 네, 거의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왼쪽은 반성고 17번 문제고 오른쪽은 완자 픽에 있는 페이지 149번, 589번 문제입니다. 둘 중에서 이 오른쪽만 따가지고 문제를 만드셨어요. 난이도가 상이었는데 한쪽만 따서 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문제지에도 없고 완자픽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완자픽 209페이지 833번에 있는 자료인데 T1, T2 서면 높이 H에서 올라가다 멈추고 올라가다 멈추고 높이는 H 반투과성막을 세포막으로 바꾸고 네,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를 냈죠. 그런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딱 접하게 되면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해석을 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하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출처가 한 권이었는데 출처가 6권이 되었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6배로 늘어났겠죠. 누군가 자료를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이 6권을 다 풀어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등급 컷이 99점에서 93.8점으로 낮아졌고요. 2등급 컷도 91.7점에서 83.1점으로 다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부담이 큰 시험 범위예요. 자, 1학기 때에는 물리학을 확실히 잡아야 등급을 딸 수 있고요. 2학기 때에는 화학을 확실히 잡아야 등급을 딸 수 있습니다. 1학기 때에는 보통 역학, 2학기 때에는 산염기 산화환원 파트가 킬러 문제로 나올 거예요. 반송고 통합과학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교과서 출판사는 기본이고요. 확실한 교과 개념을 장착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 해석까지 이제 들어가야 등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과학 문제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속속 골라가지고 정리해 주는 학원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수준별로 반을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통합과학 S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상관없이 물리원과 화학원을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거고요. 중학교 성적 관련 없이 입반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물리원과 화학원에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입반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2반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과 연계된 파트의 물리원과 화학원 자체를 하는 물리원 화학원 반입니다. 그리고 반송고를 위한 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반이고요. 이 두 번째 반 같은 경우에는 물리지구 2시간, 생명화학 2시간 이렇게 4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물리지구 선생님, 화학 생명 선생님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개념을 자세히 잘 익히기 위해서는 개념 구조화가 필수입니다. 우리 유파인 선생님들은 모두 이런 개념 구조화의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저고요. 개념 구조화를 끝내주게 잘했네요. 이런 개념 구조화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노트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면서 빠뜨리는 것 없이 개념을 꼼꼼하게 가져갈 겁니다. 깔끔하게 태블릿으로 정리 잘했죠? 자, 그리고 이건 필살기인데 개념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서술형 시험지를 일일이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계산 실수인지 왜 틀렸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아이들의 오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첨삭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지만 아이들 스스로 찾지 못하는 자기들의 오류를 저희가 찾아주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반송고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